네, 안녕하십니까. 항공서비스학과 서효원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나 전달법 I 메시지와 관련한 것입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말에 대한 중요성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그럼 말은 왜 중요한 것일까요? 친구나 가족, 그리고 직장 동료 등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관계는 말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론과 자기관리론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은 그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보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생기는 단점이 거친 말투라고 하였고, 이렇게 거칠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내뱉은 말하고 나중에 후회하며 이런 사람에게는 누구도 매력을 느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말투가 거친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그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하는 공통점이 있고, 말을 하고 나서 거의 대부분 후회하는 경우가 있죠. 즉 말투라는 것은 본인이 얼마나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지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투가 거친 사람들은 남을 잘 비난합니다. 데일 카네기는 비난하기보다 그들 이해하려고 노력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 저는 이 말에 정말 공감합니다. 이러한 거친 말투와 상대방을 향한 비난의 말은 실제로 그 상대방을 내 주먹으로 치지 않아도 깊은 상처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언어폭력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그 욕설이나 폭언, 고함을 떠올리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 사실 언어폭력의 범위는 이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리고 사소하고 단순할 때가 많죠. 넌 제대로 하는 게 뭐야? 시키는 거나 제대로 해야지. 넌 늘 그게 문제야. 이러한 것들 역시 언어폭력이며, 이러한 것들로 하여금 상대방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인격장애 같은 정신질환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 대기업에 다니는 30대 정모 씨가 정신과를 찾아서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러한 감정을 느낀 것은 그 3년 선배인 이모 씨가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또 목소리가 너무 여자 같다, 왜 사무실에서 슬리퍼를 신느냐, 사소한 이러한 것까지 다 지적을 해서 이 정모 씨는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언어폭력을 겪은 성인의 뇌를 한번 보니까요, 그 정보를 전달하는 백질의 그 경로가 매우 좁아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좁아지면 언어 지능이 떨어지고 우울증, 즉 의식 분열을 겪기도 하고요, 불안 장애의 위험도 높아진다고 해요. 그 언어폭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 수 있겠죠. 제가 자료를 정리하다가 언어폭력 취약도 자가 테스트에 대한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어요. 그래서 4개 이상이면 언어폭력에 취약하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제가 빠르게 읽어볼 테니까 내가 몇 개나 해당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상대방이 불편해 보이면 비위를 맞추려고 한다. 관계나 일이 잘못됐을 때 자주 내 탓으로 돌린다. 지나치게 남을 의식해 생각, 감정 표현을 두려워한다. 사람들의 표정, 감정, 말투에 신경을 많이 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잘 돌봐주는 편이다. 타인이 나를 싫어할까봐 두려워 위축될 때가 많다. 타인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는 편이다. 나 자신이 가치가 없는 것 같아 우울하게 느낄 때가 많다. 네, 저도 해당되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럼 이와 반대로 우리 이걸 한번 볼게요. 언어폭력 가해자는 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 폭발에 대해 상대방을 탓한다. 예측이 불가능하다. 무엇이 그를 화나게 하는지 알 수 없어요. 감정 등이 강렬하다. 따뜻함이나 공감을 보이지 않는다.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한다.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세상 좋은 사람이다. 질투심이 많다. 갑자기 화를 내거나 사람을 깔아뭉갠다. 폭발하기 쉽고 적대적이다. 네, 여러분 혹시 해당되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언어폭력에 취약한 성향을 갖고 있는지, 혹시 나는 언어폭력을 가하는 이런 가해자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언어폭력은요, 이렇게 아까 매우 무서운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너무나 흔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요. 언어 폭력이 35.8%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학교에서만 언어 폭력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직장 내 폭행 조사 결과 설문 대상 거의 50%에 달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내 폭행 경험이 있으며 사내 폭행 종류의 첫 번째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언어 폭행 53.8%나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오프라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사이버 불링이라고 해서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등 SNS를 이용한 그 말로 가하는 린치다 해서 인터넷 즉 사이버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것, 불링이라는 것은 약자를 괴롭히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러한 사이버 불링이 아주 만연해 있습니다. 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말이라는 건 정말 어렵구나. 하지만 말 잘하는 사람? 이건 타고나는 것은 아니다. 마음이 먼저 변화를 해서 말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매우 좋고 중요하겠지만 그 반대로 말을 바꾸면 자연적으로 마음이 바뀌기도 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나는 왜 네 말이 힘들까라는 이 박재현 작가의 말을 빌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대화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연습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훈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언어 폭력, 우리가 정말 상처를 주는 이러한 말을 좀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 첫 단계로 또 나 전달법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너 왜 늦었어? 네가 늦어서 우리 팀 다 피해봤잖아. 네 방 치우는 것도 그렇게 힘드니? 너는 왜 매일 연락도 없이 그렇게 늦게 들어와? 전화 한 통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왜 너는 왜 내 말을 끝까지 안 들어? 너 이렇게 지적하는 말들을 많이 들으셨나요? 네. 이렇게 지적하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아, 나 정말 잘못했구나. 나 진짜 변화해야 되겠어. 이러한 감정보다 진짜 뭐 자기는 단점이 없나? 뭐 한 번 실수한 것 같고 왜 그래? 아, 그래. 좀 너나 잘하지 그래. 이런 감정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특히 뭐 누군가에게 안 좋은 것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너라는 것보다 나에 좀 초점을 맞춰서 나 전달법의 방법으로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 전달법의 방법은 일단 나를 주어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꼭 나라는 것을 주어로 넣진 않아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행동을 이야기해 주세요. 즉 팩트만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그 행동으로 인해서 내게 미치는 영향과 그리고 내가 느껴지는 감정에 대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나왔던 문장인데요. 왜 늦었어? 네가 늦어서 우리 팀 다 피해봤잖아. 이것에 대한 행동의 팩트는 뭐죠? 바로 늦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약속 시간이 지나도 네가 안 와서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했어. 그리고 나에게 미치는 영향. 우리 팀 과제 제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다 할 수 있을지 내가 느끼는 감정. 조금 불안해. 불안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상대방은 좀 미안한 감정이 들 거예요.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좀 행동의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 내가 뭘 더 해야 되겠다. 적극적인 이런 마음, 내가 정말 열심히 할게.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죠. 다음을 한번 볼게요. 그런데 나 전달법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 감정을 잘 알아야 돼요. 내 감정이 상한 것이 무엇인지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즉 내가 이제 뭐 그 사람이 늦게 와서 감정이 상했어요. 근데 그것을 얘기를 하다 보면 그 감정이 상한 이유를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 자체를 비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닌 발생한 상황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사실 그대로 이야기해야 돼요. 비난이나 평가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 전달법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나는 네가 방 청소를 안 하니 나의 감정을 얘기하라고 했지. 그래서 난 네가 책임감이 없다고 느껴져. 말은 느껴져이지만 이것은 뭐죠? 내가 너를 생각하는 그 평가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나 전달법으로 말을 한다면
네 방이 지저분하니 내 기분도 상쾌하지 않고 또 네가 일하는데 주위가 산만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구나. 이렇게 내 기분과 영향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또 상대방에게 지시하면 안 돼요. 그 화살표 있는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네가 연락도 없이 늦게 들어오니 팩트 얘기 잘했어요. 내가 일에 손에 안 잡히고 나에게 미친 영향 잘했습니다. 굉장히 걱정되고 불안해. 감정까지 너무 잘했어요. 100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보탭니다. 전화 한 통 하는 게 어렵진 않잖아. 전화라도 좀 하지 그랬어. 해주면 좋겠어. 라고 뭔가 지시를 하면 여기서 나 전달법에 대한 그게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율성을 주세요.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행동이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을 자꾸 시도하는 것 그 자체에 여러분들이 그 중요성을, 의미를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시하고 하는 것보다 우리는 여기에 긍정적인 감정을 더하면 좋겠어요. 화살표 있는 데를 보시면 네가 연락도 없이 늦게 들어오니 일이 손에 안 잡히고 굉장히 걱정되고 불안했어. 플러스 그래도 이렇게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좋네. 마음이 놓이네. 하는 그런 긍정적인 감정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나 전달법을 하시면요. 감정을 부드럽게 전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키는 동시에 내 정확한 감정을 들여다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또 관계를 해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대화법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꼭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내가 했던 말 중 가장 후회되는 말들을 한번 잠깐 떠올려 보세요. 혹은 적어 보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저 나름대로 적어 봤는데 너는 생각이 있니? 제가 사실 동생에게 한 말입니다. 고등학교 때 하도 말을 안 들어서 그렇게 살아서 뭐가 되려고 하니? 그리고 실제로 이것도 제가 한 말이에요. 엄마는 절대 이해 못해요. 그리고 당신이랑은 진짜 안 맞아. 모든 게 다 너 때문이야. 너 원래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 이러한 말들을 적어봤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즉 내가 괴롭고 외롭고 힘들고 억울한 그러한 감정들을 모두 내가 아닌 상대방에서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상대방을 탓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이렇게 후회되는 말을 한 상대는 대상은 내가 너 당신이라고 지적하기 이렇게 말을 하기 쉬운 대상은 즉 부모나 형제, 가까운 친구, 자녀 등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나를 너무나 아껴서 내가 화를 내도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사람,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선배나 직장 상사, 권력이 있는 사람, 즉 나보다 힘이 있고 잘 보여야 하는 사람에게 이런 후회하는 말을 우린 잘 할 수 있을까요? 결코 잘 하지 못해요. 참는 거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이러한 후회되는 말은 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를 조절함으로 해서 말로 인격을 쌓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약 정리입니다. 우리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고 그 말은 감정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언어 폭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폭넓고 사소하고 단순할 때가 많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언어 폭력으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을 겪는 사람이 정말 많다.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지적하거나 할 때 너가 아닌 나 전달법으로 하자. 즉 나를 중심으로 상대방의 행동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내가 느끼는 감정을 이야기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화를 위한 중요한 마음가짐. 즉 내 감정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컨트롤하는 것이다. 라는 것과 내 말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